사남매를 키우고 있는 11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어허, 집안일은 해도 왜 이렇게 티가 안 날까요? 맞아요. 6식구 빨래만 해도 하루가 훌쩍 가버립니다. 살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제가 더 힘든 건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저도 이제 그만 무시당하고 싶어요. 사연자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분이세요? 오. 자, 박수. 네, 와. 전업주부. 혹시 전업주부십니까, 그럼? 네, 지금 와이프 만나서 전업주부로 계속 11년 차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저희가 사연을 참 많이 이제 선생님 저희가 사연을 참 많이 받아봤는데 이런 사연이 안 저희가 사연을 참 많이 받아봤는데 이런 사연이 안 도착한 게 아닌데 지금 근데 사남매를 키우시려면은 이 집이 거의 전쟁터거든요. 그렇죠. 애기들 보면은 아빠랑 좀 더 친분이 아무래도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다 저랑만 뭘 하려고 하고 네, 막내 같은 경우는 네. 엄마가 오면 엄마 가라고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사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기저귀도 많이 갈아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살이면은 못해도 1000번은 갈았을 텐데 아이 1000번이 뭐예요? 제가 한 998번은 반것 같아요. 그 아내분은 어느 정도? 한 손 안에 들 것 같아요. 한 손 안에? 네네네. 네. 일단 육아 참여도의 퍼센테이지를 여기서 이제 좀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뭐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설거지 할 때 네. 설거지 싱크대에다가 접시만 놓으면 좋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다 쓰레기랑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놔요. 2번 일해야 되는데 그럼. 다 물에 젖은 거 예. 쓰레기통에 각각 분리수거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해야 되고 예. 지금 제 지금 손에 지금 상처가 난 게 제가 아물질 않아요. 왜요? 계속 물에 닿으니까. 주부습진, 네. 주부습진 같은 거. 네. 또 와이프가 자기 옷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네네. 색깔 빨래 네. 한꺼번에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인디핑크를 검은색이랑 같이 좀 했어요. 저는 검은색이라고 생각하고. 인디 핑크요? 예. 약간 진하니까 핑크색이. 그래서 그냥 회색이 돼서 나와가지고. 인디 핑크가? 예. 그래서 이거 그때 그냥 또 욕을 또 먹고. 아주 뭐 그 색깔 잘못 나오면은 남편분한테 뭐라고 하세요? 미쳤냐고. 미쳤냐? 네. 제가 집안일을 하니까 주로 네. 이 살림이 티가 안 나잖아요. 하나도 티가 안 나서.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걸로 좀 많이 무시를 하고 큰 딸은 와이프랑 똑같아요. 저를 똑같이 무시하고 나 오니까 지금 라면 끓여놔라 뭐 이런 거 좀 있고요. 막내는 지금 저를 때리고 좀 자꾸 뭐 갖고 오라고 하고 네. 자기 머리 자꾸 이렇게 눈 가리니까 네, 와서 네. 머리 묶으라고 하고 네. 아버지가 거의 몸종처럼 사시는군요, 지금. 근데 아내분 느낌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신데 이렇게 처음 뵈서 그렇지만 아내분이 계속 이러거든요. 이렇게 이 아주 그냥 아주 집안 꼬라지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아주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또 입 가리고 뭐 하나 했더니 계속 협박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또 다 달라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집안일 하다가 네. 저도 뭐 그렇다고 전업주부만 하는 건 아니고 일도 하거든요. 일도 하시면서 애를 키우고. 와이프가 대표고요. 네. 네. 아하. 제가 직원이라서 아이고야. 제가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네. 월급은 받죠? 월급은 줬다 뺐습니다. 맞네. 줬다 지금 뺏는 거 맞네. 얘기가 지금 월급이 없는다네. 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네. 하면은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제 업을 다 버리고 지금 전업주부가 된 상태고 있는데 경력 단절. 경력이 또 단절돼 네, 있고 그런. 경단남이 돼 있는데 지금 아. 그러면 그때 조금 상처를 많이 받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애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애가 옆에 자고 있고 마음의 상처도 받았는데 네. 또 애가 또 나오고. 세탁기도 돌아가고. 이게 타이밍이 좀 타이밍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약간 지금 최주봉 선생님처럼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 우리 아내분도 우리 남편분한테 답답한 게 또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또 아내분도. 네, 많아요. 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아니 그냥 사는 게 그냥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네.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 워킹맘으로 산다는 게 아무래도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책임감? 아. 그 제가 또 자연분만을 4번을 했거든요. 만삭일 때 그 진통이 오잖아요. 네. 아기 나오는 게 이제 다 계산이 되죠. 사실 4번째니까 그렇죠. 무섭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느끼면서도 저는 일을 하다가 사실 나왔어요. 산후조리원에다가 진짜 듀얼 모니터를 갖다 두고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시도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실 몸을. 그냥 그날의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그 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다 끝내고 자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진짜 한 5시에 일어나서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네. 필라테스로 몸을 풀고 그리고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아침에 딱 레몬수 한 잔을 마시고 거의 이제 갓생으로 그렇게 제가 루티너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제 모든 그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거의 머릿속에 한 10가지, 20가지 일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회사 일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멀티 유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거 해놨어?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바로 했어 라고 대답하면 끝날 건데 네. 버퍼링 걸린 사람처럼 진짜 한 30초, 1분 이상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대답을 안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 아내분이 얘기하신데 제가 약간 혼나는 직원 느낌이 계속 되네요. 이렇게. 예,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그걸 하려고 선생님.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그 대표님 같으셔요. 네. 버퍼링 왜 걸렸어? 버퍼링 왜 걸렸어? 빨리빨리 하라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지금도 내가 말을 하잖아. 답답하다고 나는. 이렇게 했어요? 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다. 자기인 줄 알았대. 자기인 줄 알았대. 자기인 줄 알았대. 본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 남성분께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많이 묻어나시는데 어떤 뭔가 전문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 펀드 매니저를 좀 했었거든요. 오, 한 그러니까요. 8년 정도를 잘 어울린다. 하다가 잘 어울려. 어떻게 갑자기 아이들 그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전업은 맞네. 네. 아까 뭐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재혼을 한 거거든요. 누가요? 선생님이? 아니요, 아내분? 와이프가 재혼을 하고 저는 아내분이. 초혼인데 그래서 둘째인 딸이 생기면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됐고 같이 살게 되면서 내가 옆에서 돌봐줄게 그렇게 집안일을 시작하게 됐죠.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사실 한 3개월 정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을 못했어요. 결혼까지 할 생각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제 지갑에 있는 이제 아이 사진을 본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바로 말 못하고 나중에 전화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다. 그런데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자 이러고서는 끄는 거예요. 전화를? 네. 이제는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그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저한테 전화를 알람처럼 해주거든요. 어김없이 그 다음날 전화가 알람처럼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구나. 우리 아버님 그러면은 남편분은 큰아드님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노력을 했죠. 좀 아들처럼 대하는 걸로 노력하고 같이 목욕도 하러 다니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아빠라고 부르기 아. 시작해서 아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유. 잘됐다. 세상에. 너무 제가 어려운 게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너무 고마워요. 사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저는 진짜 그냥 그 미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버퍼링 걸린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좀 깝깝한 행동을 할 때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제 안에 있는 그런 죄책감과 책임감들이 복합적으로 자꾸 이렇게 만나면서 교차를 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죄책감, 그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건 절대 죄책감과 연결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내 스크래치가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한다는 건 얼마나 나를 인정한다는 뜻이겠어요. 그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크고 애정이 크고 값어치를 인정하는 게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되게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사실 이런 남자가 진짜 쉽지 않아요. 뭐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 사람 마음. 근데 제가 보기에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인정과 칭찬이 그들의 동력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고맙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마 남편분은 육아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그런 거 투정하지만 그게 진짜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나 뭐라 하면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좀 고맙다고 느끼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시간이 인정받지가 너무 못해지고 이제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좀 쭈그러들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쭈그러들었어요. 많이 쭈그러들었어요? 몇 프로? 100점에서 지금 몇 프로 줄어들었어요, 솔직히? 지금 한 10 남은 것 같아요. 10? 네. 그래요? 야, 그러면은 좀 많이 빠진 건 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조금 어색하지만 이래서 고마워. 작은 거. 이래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오히려 평가보다는 그러니까 좀 모자라도.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추천드리는 건 받은 복을 이미 세워보자는 거죠. 내가 이미 받은 사람. 이 사람도 받았고 아이들도 받았고 그러니 이미 많은 거 받으셨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맙다고 느끼면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유연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엄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남편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럼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애가 또 생기겠죠? 야, 저 집은 뭐 끊임이 없네요. 남편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 마음 어떠셨어요?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진짜 그 고맙다는 말 아, 한마디가 하루에 한두 번씩만 나와줘도 쪼그라진 게 많이 펴질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랑해보다 훨씬 더 좋은 거지. 남자의 마음에 엄청난 급속 충전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는 진짜 착해도 너무 착하세요. 거절이란 건 절대 모르고 어이없을 정도로 순진해서 뭐든지 다 믿어서 사기치기 딱 좋습니다. 매일 남들한테 당하며 사는 아빠 때문에 가족들은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우리 아빠가 조금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아버님 걱정에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하셨는데 아, 네. 그동안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아빠는 네. 계속 택시 드라이버셨어요. 택시 운전수셨는데 이제 좀 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택시를 타고 막 이렇게 도망가거나 먹튀. 네, 그거 엄청 많으셨는데 다른 아저씨들은 다 잡아서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그럼요. 하거나 네, 경찰서 가거나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애들이 뭐 그냥 이런 식이시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안 하세요. 그냥. 신고를 안 해요? 어린애들인데 뭐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은 뺑소니를 당하신 거예요. 팔꿈치를. 아이고. 그래서 아빠 그거 뺑소니니까 절대 봐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부는 너무 강해요. 아우 절대 안 봐준대요. 그렇죠. 근데 경찰서로 갔는데 어린 여학생인데 20살이 같았대요. 근데 포부가 너무 강했잖아요. 가만 안 둔다. 어떻게 뺑소니를 치냐 뭐 했는데 어린애인데 또 뭐 애덜인데. 그래서 그 애덜을 계속 타령하시고 아무 합의도 못 받고 그냥 또 봐주고. 가여워서 그냥 가세요. 네. 또 정말 열이 받는 사건이 있는 게 가족 중에. 그리고 그거는 그냥 약과고요. 정말 열이 받는 사건이 있는 게 가족 중에 네. 친척이 또 사기를 또 친 것 때문에 저희 아빠가 지금 신용불량자라서 카드, 통장 그런 걸 다 못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 사기친 그분이 애를 낳대요. 애를 낳았으니까 기저귀라도 사주고 옷이라도 사주고 네가 좀 돈 좀 줘야 되지 않냐. 어머머머. 그래서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소리를 막 질렀죠. 아빠 진짜 미쳐버려 하면서. 그래서 아빠는 절대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 아빠 혼자 가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분수탱이에요 그냥. 좀 한심스럽고 이제는 노인네니까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오늘부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을 생각이신가요, 지금? 보통은 그 아내분이 남편을 이렇게 잡돌이해도 이혼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따님이 얼마나 마음에 뭐가 있었으면 아버지를 네, 지금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님 지금 따님이 얘기하는 거 다 맞습니까? 예. 명쾌하시네요. 대답이. 아버님은 거절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거동을 못하고. 거절. 아버님이 아까 구두 이렇게 보여주는 걸 제가 봤는데 왜 거동을 못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버님 되게 빨리 일어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거절은 못하는 스타일은 맞아요. 그 힘드세요, 아버님?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 오늘이 버퍼링 특집이 아니거든요, 아버님. 지금 버퍼링. 그러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좀 무서우세요? 아니면 아버님이 더 이렇게 왕처럼 하세요? 집사람이요? 네. 좀 뭐랄까 여자 그냥 제가 그냥 아버님 근데 솔직히 좀 말을 조금만 빨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거 뭐 진짜 주토피아이고 우체국 직원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나무늘보 아버님의 지금 표정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혹시 아버님 그 사기 당한 이야기 같은 게 있습니까? 어머님 따님도 모르는. 있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버님.